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은행권 채용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구은행 채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대구은행 채용이 지금 이번 하반기 이제 막 시작해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대구은행 채용 연계형 인턴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는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개요를 한번 보죠. 자, 채용 인원은 전국의 공공명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원래 대구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그 대구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경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권이고요. 대경권의 땡땡명, 그 다음 부울경 지역, 경상남도 지역의 땡땡명 뽑고, 이번에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땡땡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대구은행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지점 분포나 이런 걸 한번 보니까요. 수도권 지역에 약 10개 조금 넘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명을 뽑으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다고 해보죠. 자, 수도권 지역에 땡땡명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수도권에 약 20명 정도를 뽑으면 한 지점, 수도권 지점당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는 보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인턴 행원을 말이죠.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떤 포석이냐면 대구은행이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데에 따라 가지고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접수가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이 9월 20일 수요일 날, 평일날 보내요. 평일날 보는데, 이날 혹시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상황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접이 이제 9월 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턴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6주 정도 인턴십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도 한 번 더 보고 이제 채용 절차를 거치겠죠. 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대구은행 채용 연계형 인턴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문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각각 700자를 적고 있으니까요. 700자면 1400바이트. 그러니까 다 합하면 2800자고, 글자 수로 보면 2800자고, 바이트 수로 보면 한 5600바이트 정도 되니까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600바이트 정도 되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항을 봐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적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을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DGB 대구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은행원으로서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서술을 해달라. 700자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700자면 일단 이 왼쪽 편에 지금 용지가 있죠. A4 용지에 지금 700자 분량이 있다면 그 중에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단 350자씩 이렇게 정확하게 좀 나눠 봅니다. 구역을 나눠서 위쪽 350자에는 소제목 하나 적고 지원 동기를 적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350자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 다시 이제 본인의 비전, 은행원으로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350자를 적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여기 필승 포인트를 보면 결국 이제 이 문항은 지원 동기를 묻는 것과 입행 후 계획 또는 본인의 비전, 입행 후 계획하고 별반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원 동기와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적는 항목이 1번 항목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항목이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원 동기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은행원으로서 또 대구은행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대구은행을 접하면서 살아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구은행을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 적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어떤 부분을 적냐면 향후 이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그 가능성, 잠재력, 그 다음 성장 가능성, 그리고 본인도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은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 동기를 좀 만들어 보고, 특히 수도권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 동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원으로서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도 적어라. 이제 350자를 적는데, 이 비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비전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비전이 나와야 되냐라고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만 보면 좀 장대한, 창대한 그런 어떤 좀 글자 키워드지 않습니까? 근데 비전을 일단 적고, 비전만 가지고 350자를 다 적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적고 이제 어떻게 그걸 실현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션 플랜이라고요. 자, 그래서 액션 플랜이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뭘 하고 저녁에는 뭘 하고 이렇게 딱 좀 더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거죠. 그 세부적인 행동 지침, 이게 나오는 건데,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라고만 이렇게 하면 자격증 어떤 거 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적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그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내가 그 1년차 때, 2년차 때 또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내가 근무를 해보고 싶은지, 그 다음에 기업 금융을 하더라도 어떤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또 어떤 업종을 좀 더 주류로 해보겠다든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비전 부분 아래쪽 350자를 적어줘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읽고 싶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보다 한 단계 위쪽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저한 쪽에서만 이렇게 계획을 적다 보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뭘 하겠다는 거지? 그냥 원오브댐이네, 그냥 다른 지원자랑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그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비전 부분에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 역량, 현장 경험, 내가 어떻게 발로 뛸 것인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발로 뛰고 영업을 해나가고 또 대인관계를 만들어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것인지, 발로 뛰는 이런 그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이 글에서 좀 나오도록 그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화면에 나눠놓은 거는 350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실상은 그냥 쭉 700자를 그냥 한 글로 그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눠놓은 방식으로 적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700자를 쭉 하나의 글로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번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기존 방식을 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 700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 방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뭔가를 시도했던 경험인데요.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인데,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어보고, 그때 당시 어떤 상황,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 150자 정도 분량,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 400자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 거기에서 결과는 어땠냐, 그 다음에 배운 점은 뭐였냐라는 것을 다시 한 150자 정도, 요 구조로 한번 글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소재 찾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번 항목에 기존 방식을 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 하면, 지원자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의 전임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데 나는 레시피를 어떻게 했다, 아니면 매장 관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글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아리하고 팀플입니다. 자, 동아리하고 팀플인데, 동아리에서 기존에는 회계장부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또 선배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배들한테 어떻게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10년간의 선배에게, 10년 위의 선배에게도 전화했다, 그 기존에는 1년 2년밖에 안 했는데 나는 10년 선배에게도 전화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팀플 할 때도 또 많이 나옵니다. 팀플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해봤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 소재 찾기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그 팀플, 그 다음에 동아리인데요. 이 소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서 이 내용을 적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말고 일단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 찾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요 소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좀 식상한, 좀 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소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그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아리나 팀플이나 여기서 이 소재에서 찾기 시작을 하면 좀 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말고 한번 다른 거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소재가 이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기존 방식은 어땠는데 새로운 방식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2번은 제가 이야기했던 요 세 가지 소재를 벗어나서 다른 소재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한번 가보죠. 3번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달라. 700자고요. 여기도 이제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위에. 그 다음 그때 이제 상황,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했던 그때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한 150자, 그 다음 경험에 대해서 400자, 역시 결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한 150자. 그래서 구조는 2번과 3번이 동일한 글의 구조가 나오겠죠. 자, 이 문항에서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 문항에서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핵심이 내용이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자, 이건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2번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3대 소재가 있죠. 아르바이트, 그 다음 두 번째로 팀플,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아리,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봉사활동입니다. 자, 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나오는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소서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경험 중 3번에는 동아리 경험을 적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좀 식상한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내가 소재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라고 그랬고, 이 3번은 또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소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네 가지, 거기서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글의 핵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개인보다 집단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있죠. 자, 여기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여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만약에 집단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인을 우선시했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는 그래도 좀 편했을 텐데, 나는 그 편함을 버리고 집단을 우선시해서 나는 희생을 했다. 또는 누군가를 배려를 했다. 이런 글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여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나는 개인도 우선하고 집단도 우선했다. 이거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한 게 아니죠. 만약에 개인으로 했다면, 내가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을 우선시했다면 A라는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A라는 좋은 결과를 나는 버리고 집단의 이익인 B라는 결과를 추구했다. 이런 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글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글을 적어 놓은 걸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 너도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액션을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도 좋은 거고 집단적으로도 좋은 거를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했던 게 아니고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우선시했던 거죠. 개인과 집단을. 근데 여기 글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은, 개인으로 내가 만약에 개인을 우선시했다면 나한테는 더 편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고 집단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글이 나와야 글의 핵심이 중요하다는 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경험 400자에 좀 들어가도록, 그런 뉘앙스가 나오도록 그렇게 글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요. 자, 그게 이제 소재는 별다른 소재를 찾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도록 3번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 4번입니다. 변화하는 은행 산업에서 대구은행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이를 위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서술해보라. 700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은행이 준비해야 될 거를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50자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 350자를 적어보라. 라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짜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미래에 변화하는 어떤 은행 산업에 대해서 대구은행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디지털을 준비해야 됩니다.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이죠. 디지털 뱅킹. 자,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저 소재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한 가지 더 하면, 미래 세대 고객을 유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MZ 세대 또는 그 이하, Z 세대, 알파 세대까지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좋고, 자, 디지털도 좋고, 시중은행으로 전환도 좋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 고객 확보 이런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시중은행,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알파 세대 이런 부분들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적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적어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구체적이고 좀 조사를 하고 적어라. 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좀 찾아보고 KDI 연구원이라든가 금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우리 시중은행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대구은행을 포함한 우리 예비 시중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른 해외 사례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는 자기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발로 뛰는 노력 아까 1번인가요? 1번에 비전 적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직접 좀 액션 내가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발로 뛰는 현장 경험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본인의 역할을 좀 적어보라. 그게 이 글의 핵심이 될 것 같다. 4번에서요. 좀 조사를 하고 적자. 깊이 있는 글을 적자. 자, 소재를 디지털, 시중은행, 알파세대 이런 소재 찾아도 됩니다. 그거 적어도 되는데 대신에 그 소재에서 얕은 지식이 아니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글을 적어보자. 그거를 4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은행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좀 평범할 수 있습니다. 평범할 수 있으니까 이번 대구은행은 이제 앞으로 시중은행으로 발돋움할 그런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도 지금 예년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뽑고 있으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원해 보시고 대구은행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는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